자, 마이클 조던의 등번호죠. 23번. 오늘 23차 시 통합과학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해서 우리 교과서 보면 그 조별 조사 발표 활동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조별 조사 발표에 대한 알러지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 옥승환이 대표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쉽나? 괜찮죠? 네. 옥승환이 좀 조사를 잘 해요. 네. 네. 다른 교과서에서 뺏겨왔습니다. 자,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보면요, 일단 전반적으로 그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화력 발전하는 것을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통계를 조사해 보면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화석 연료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요, 고갈된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이죠. 신재생 에너지는 고갈되지도 않고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좋은 것만은 아니고 이제 한계점도 있어요. 한계점이지만 한 개가 아니고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 에너지 효율이 낮고요, 조건에 따라 발전량 변동이 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이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노력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환경 에너지 도시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친환경 에너지 도시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도시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배드제드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해서 발음이 어려요. 배드제드. 네, 배드제드. 자,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배드제드의 전경인데요. 이거 보면 고무장갑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게 이제 자연 환기 장치예요. 그래서 이게 전기 없이 바깥에서 부는 미세한 바람으로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는 그런 장치라고 하고요. 작동 원리는 모릅니다. 뭐 그렇다고요. 뭐 영업 비밀이겠지. 자, 여기 뭐로 보입니까? 태양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패널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 빗물을 일단 저장해서 씁니다. 그래서 빗물을 어디에 쓰냐면, 먹기는 좀 그러니까 그 용변을 보고 물 내릴 때 있죠? 그 정도는 뭐 빗물 정도라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절수 화장실은 뭐냐면 물절약 변기, 물절약 수도꼭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 자체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특성상 그 산업 폐기물로 폐목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폐목재를 소각해서 그 열로 물을 끓여서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자기 유도로 발전하는 열병합 발전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전기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뭐 이제 배드제드만의 특징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이제 생겨가지고 우리 학교에도 하나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학교 입구에 그 지상에 하나 있어요. 전기차 충전소. 그거 만들어진 배경을 제가 알려주면, 처음에 교육청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지하 주차장에 지으려고 했어요. 거기는 이미 전기선로가 다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불 나면은 큰일 난다고 우리가 이제 빡빡 우겨가지고 일단 무조건 바깥에 지어야 된다 라고 우겨서, 우리가 또 싸움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겨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희가 잘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바깥에 해놓으면 이제 불 나도 뭐 거기만 불타고 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영국의 배드제드와 같은 친환경 도시에는 난방과 전력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배드제드의 경우에는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 태양 전지입니다. 요거하고 이제 열 병합 발전소, 산업 폐기물인 목재를 소각해서 전자기 유도로 발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태양광으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연환기, 미세한 바람을 이용하여 그 굴뚝에 이상한 구조가 있었죠. 그걸로 이제 환기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빗물을 이용해서 물을 좀 절약하고요. 그리고 물 절약 변기, 물 절약 수도꼭지가 있는 절수 화장실을 이용해서 또 물을 절약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도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래 도시의 새로운 방향은 고효율, 근데 효율이 높으면 에너지를 적게 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저에너지인데 요 둘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효율이 좋으면 같은 일을 하는데 에너지가 적게 들죠. 예. 그리고 이제 미래 도시의 또 필수 옵션으로 친환경이 있습니다. 고효율,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이 우리 미래 도시의 모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하는 그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마지막 주제로 적정 기술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적정 기술. 중학교 때 배웠다는 친구도 몇 명 있던데요. 배웠지만 익히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요. 예. 익혔다가 까먹은 친구도 있고 뭐 그렇죠. 적정 기술은 공동체 삶을 개선하기에 필요한 그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가장 단순한 수준의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단순합니다. 보면 화석 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힘을 이용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기술에 비해서 적은 비용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적은 비용과 적은 에너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싸다는 거죠. 따라서 친환경적이고요. 지속 가능한 기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자체가 지속 가능하죠. 사람도 지속 가능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몸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 가능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페달 세탁기, 생명빨대, 큐드럼, 와카워터탑 있는데 글자만 봐가지고는 추측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다른 교과서에서 몰래 캡처해 왔습니다. 페달 세탁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그 구글에 더 검색해 보니까 사람이 여기 앉아서 하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발로 여기를 밟아요. 밟으면 안에 있는 통돌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손 빨래 하는 것보다는 좀 수월하게 빨래를 할 수가 있죠. 전기 없이. 사람은 지속 가능하죠. 내일도 쓸 수 있고 모레도 쓸 수 있잖아요. 밥만 먹이면. 그다음 생명빨대.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거 알겠습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그 물이 부족해요. 라떼만 해도 안 그랬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 90년대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물을 마트에서 팔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마시는 물은 거의 대부분 집집마다 지하수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곳곳에 약수터가 있어가지고 물을 이제 떠다 마셨지,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는데 학교에서는 나중에는 물을 사 먹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진짜 사 먹고 있더라고요. 너희는 익숙하지? 태어날 때부터 사 먹고 있었잖아. 기름값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기름이 1리터에 1,600원 이런데 물도 1리터에 1,000원 넘잖아. 그래서 거의 기름값에 육박할 정도로 물이 굉장히 비싸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나은데 또 어떤 동네는 이제 굉장히 물이 흙탕물인 상태를 그대로 마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마시는 것보다는 이게 생명빨대를 이용해서 물을 빨아당기면 요 안에 이제 필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화된 물을 좀 먹을 수 있는데, 그 필터가 요 현지에서 다 조달 가능한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자갈이라든지 모래, 숯,
이런 걸로 해가지고 현지에서 다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좀 오래 썼다 싶으면 그걸 다시 빼내고 다시 이제 조립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이런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 이것도 유명하죠. 큐드럼. 이게 왜 큐드럼이냐면 이거 큐 모양이어서 그래요.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큐드럼입니다. 큐드럼. 그래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물을 담아올 때 바닥에 굴리면서 옮기면 좀 더 이렇게 쉽게 수월하게 끌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수월해 보이진 않네요. 그래도 이만한 물을 그냥 들고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 지게로 이렇게 짚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와카 워터탑에서 이제 워터는 물일 거고요. 와카는 아마 사람 이름이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 공기 중에 수증기가 그물에 닿으면 액화되어서 물방울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쭉쭉쭉쭉 이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은 모아가지고 그 물을 이용하는 그 탑이 되겠습니다. 뭐 이딴 것들이 있어요. 딱 보면은 이제 예시를 보면 이게 적정 기술이거나 느낌적인 느낌이 한번 올 겁니다. 좀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이고 싸 보이는 거. 그런 거.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빠진 농담이 있나? 자, 문제 2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고위물리학원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 설치된 열회수 환기 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과 같이 겨울철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면 실외의 찬 공기가 그대로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온도가 크게 내려간다. 하지만 그림 나와 같이 창문 대신 열회수 환기 장치로 환기하면 나가는 실내 공기 이건 따뜻하겠죠? 들어오는 실외 공기 이거는 차가울 겁니다. 그래서 열은 항상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실내 공기가 열을 조금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들어올 때보다는 덜 찬 공기가 덜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겠습니다. 따라서 열회수 환기 장치를 사용하면 실내 공기를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창문으로 환기할 때보다 적겠죠. 그래서 적다를 적다. 네. 웃는 거 아닙니다. 적었나? 자, 기역은 적정 기술이죠. 적정 기술 아니에요. 기역은 나가는 실내 공기와 들어오는 실내 공기 사이 열의 이동인데 이때 열은 나가는 공기, 따뜻한 공기에서 들어오는 공기, 차가운 공기로 이동한다. 맞죠? 이건 니은은 찬 공기로 적절하지 않고 덜 찬 공기 혹은 조금 덜 찬 공기가 제일 적절할 것 같네요. 더 차가운 공기가 아니죠. 창문을 열 때보다는 조금 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적었죠? 그래서 기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야지. 네, 2019년 3월 고위물리학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적정 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과학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단순하지만 효용이 큰 적정 기술이 필요하다. A, B는 적정 기술에 적용된 예입니다. 자, A는 햇빛을 이용한 태양열 조리기인데 이게 포물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오게 되면 초점에 모이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음식물을 놔두면 음식을 데우는데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팔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좀 쓸만할 것 같은데 다른 계절은 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적도지방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고도가 평균적으로 높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 양이 커서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젖은 모래를 이용한 항아리 냉장고. 샤워하고 막 나오면 춥죠? 그 이유가 이제 몸에 있는 물이 기화되면서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 상태로 바뀌면서 몸에 있는 열을 뺏어가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젖은 모래가 있는 곳에 요 바구니를 놔두면은 바구니에 있는 음식에서 젖은 모래 쪽으로 열이 이동해서 젖은 모래에 있는 물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원함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역은 적정 기술이죠. 적정 기술은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죠. 다음 니은 A는 햇빛이 강한 지역에서 효과적이겠죠. 태양열 줄이기는 상식 수준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디귿 비에서 젖은 모래 속에 물이 기화할 때, 이 기화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액체보다는 기체가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니까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열을 흡수한다. 그래서 케네디 아니고 기니디 5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